네, 느리게만 가던 평일이지만 금요일은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요.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껏 뒹굴거리고 쉴 수 있는 주말이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즐거워지는 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설레이는 금요일에 찾아온 슈디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Friday Night Live 불타는 금요일 밤 슈디와 함께 보내요. 불금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꿀FM 06.13 DJ 슈가입니다. 항상 토요일에 찾아오다가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오늘따라 아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하루 일찍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쉴 땐 쉬고 작업할 땐 작업하면서 이번 주 저는 알차게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실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다들 뭐하고 계신가요? 12만 명 정도의 아미분들 13만 명? 금방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와우, 좋아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TV 보고 있었어요. 아유, TV 보고 계시는구나. 누워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오빠 생각,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 밥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영화 본대요? 영화 보는데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 굉장히 이 능력이 출중하시네요. 디오니소스 중, 술 드신다고? 집에서 드시길 바랍니다. 멜뮤 다시 보기. 심심해요. 아유, 이 라디오 들으시면 되겠죠. 오늘 오빠 와서 너무 좋아요. 아유, 소주 한 잔 중, 아유, 그러네. 아유, 다들 술을 그렇게 드시네.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할 때 라디오 좋죠. 이제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죠 뭐. 퍼포 페인팅을 하고 계신데 저 퍼포 페인팅이 뭐지? 잘 모르겠지만 네. 과제는 내일 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과제는 내일부터 하는 거죠. 상남자 때 호석이 생일 몰카를 보고 계신다고. 펑펑 울었었던 그날. 흑발 너무 이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 뭐 되게 알차게 금요일 밤 보내고 계신데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놀기도 하며 보내셨을 텐데 한 주의 마무리를 슈디의 꿀FM과 함께 하면서 꿀같은 주말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주에도 깜짝 게스트 지인씨의 등장 덕분에 굉장히 알찬 꿀FM이 되었는데요. 다들 예상하셨듯이 오늘 또 저와 함께할 아미들을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오늘 게스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미 마음속 DJ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이분이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비씨입니다. 비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들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보라해 테테 FM DJ 비입니다. 오늘은 꿀 FM의 게스트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네, 오랜만입니다 비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는 뭐 이제 집콕 챌린지를 하고 있고요. 그쵸, 이제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간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제가 뭐 운동도 하고 이제 뭐 어떤 운동? 이제 아무래도 몸을 조금 키우고 싶어서 운동을 했는데 웨이트.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안 가서 이제 또 잠시 이제 오늘 또 한번 다녔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뭐 또 따로 또 뭐 하는 건 뭐 없어요? 뭐 곡 작업도 하고 있고 곡 작업. 뭐 아미들이랑 게임을 하는데 오. 이제는 끝난 것 같고요. 그 네, 그리고 뭐 네. 정지당했다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강제로 이렇게 정지당한 기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곡 작업을 더 열심히 하게 생겼네요. 뭐 딱히 이제 뭐 한 가지를 정해놓고 작업을 하고 계신 건 아니고 뭐 네, 그렇습니다. 약간 스포 같은 거 할 거는 있어요 지금?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믹스테이프도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믹스테이프도 준비 중이고 이제 저희가 또 컴백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 곡도 조금씩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 지금 이때 원래 미씨가 여기 지금 이 대본에 있는 이걸 읽어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페이지를 안 넘겼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제가 형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멤버별로 맞춤형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코너가 뭔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기다렸는데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짝 아, 막아뜰 뻔했어요. 아닙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슈가슈가 10대 아니겠습니까? B씨를 위한 코너도 당연히 준비했고요. 하지만 B씨 맞춤 코너를 진행하기 전에 쿨 FM의 고정 코너인 너의 목소리로 들려줘를 먼저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이 코너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전혀 모르는 목소리야. 네,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 코너 아닌가요? 네, 오늘까지 3주째 진행하고 있는 코너인데 일단 게스트였던 RM씨와 진씨가 아주 열연을 하시고 하셨어요. 네. B씨도 가능하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열연 가능하신가요? 하면은 바로 거기 감정이입을 해서 이제 메소드 연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거? 네, 뭐 아니 이거 진혁도 들어갔다는데 안 들어갔어. 우리 저번 주에 뭐였던 것 같아요? 진 씨랑 했던 동화 뭐일 것 같아요? 구연 동화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운동화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했어요? 뭐 했을 것 같아가 아니라 뭐 했어요 우리? 아기 장수 둘이 하지 않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오늘의 책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기억나세요?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구연 동화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별주부전도 하고 햇님 달님 또 했는데 저번 주에 햇님 달님 했고 네. 그 전 주에는 이제 별주부전을 했는데 결말이 이랬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읽어보시면 그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시면 네. 좀 색다를 거예요. 그리고 좀 저 이거 정말 잘 알아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메소드 연기를 한번 해주시죠. 오늘 저와 B씨가 읽어드리는 모습은 과연 어떨지 시작해주죠. B씨 여기 인물 소개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제목 아기돼지 삼형제 나레이션 늑대 엄마 돼지역 슈가 아기돼지의 첫째 둘째 그리고 막내 역은 V. 옛날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도 다 컸구나. 오늘부터는 각자 집을 짓고 살도록 하렴. 네 엄마.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단다. 언제 어디서나 성질이 고약한 늑대를 조심해야 돼. 네 엄마 조심할게요. 우리 아가들 건강해야 한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살게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앞으로 살 집을 짓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 굽이굽이 언덕을 가던 도중 집을 짓고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는 짚을 고르며 난 집으로 빨리 쉽게 집을 지을 거야. 둘째 돼지는 나무를 고르며 나는 집으로 만든 집보다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하지만 벽돌로 집을 짓기에는 힘들 것 같아. 나무로 집을 만들어야지. 막내 돼지는 형들과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처음 집을 지을 때는 힘들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었죠. 난 벽돌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막내 목소리 보시네.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지었어요. 짚을 엮어 만든 집은 금세 완성이 되었죠. 첫째 돼지는 기뻤어요. 우와, 이렇게 빨리 집을 짓다니. 동생들을 어서 불러서 자랑해야겠다. 어디서 늑대 울음소리가 나잖아. 얼른 집으로 도망가야겠어. 산속에서 나타난 늑대가 첫째 돼지의 집을 발견하고 나타났어요. 우리 귀여운 아기 돼지가 짚으로 집을 잘 지었구나. 아기 돼지야, 귀여운 아기 돼지야. 문을 열어주면 안 잡아먹지. 안 돼요, 안 돼. 우리 엄마가 늑대를 조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좋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입김을 후 불면 되지. 아, 무서워. 늑대는 후하고 입김을 내뿜었어요. 짚으로 만든 짚이 순식간에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맙소사, 내 집이 몽땅 날아가서.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네 집 쪽을 향해 도망갔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만들었어요. 망치질해서 만든 집은 금방 완성되었어요. 다 지었다. 형과 동생을 불러 자랑해야지. 이때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네 집에 도착했어요. 둘째야. 첫째 돼지가 달려와 늑대가 했던 못된 짓을 이야기해줬어요. 걱정하지 마, 형. 늑대가 찾아오도 이 집은 끄떡 없을 테니까. 무서운 늑대가 둘째 돼지의 나무집까지 쫓아왔어요. 늑대가 왔어.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아기 돼지야, 귀여운 아기 돼지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몸집 크고 성질처럼 휴가 같은 늑대 아저씨,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입김으로 후 불어버릴 거야. 우리 집은 튼튼해서 그깟 힘으로 날아가지 않아. 나무로 만든 집이라 잘 안 날아가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크게. 도망가자. 나무로 만든 집도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막내 집으로 와서 도망가자. 막내 돼지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 올라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후, 드디어 완성됐다.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튼튼하겠지. 그때였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늑대에게 쫓겨 막내 돼지네 집에 도착했어요. 막내야, 크고 무서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다급하게 뛰어오면서 형들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들. 이렇게 튼튼한 집 안에 있으면 제 아무리 늑대라도 어쩌지 못할 테니까. 자, 빨리 들어오십시오. 못된 늑대가 막내 돼지네 집까지 따라왔어요. 늑대가 왔어. 아기 돼지들아, 귀여운 아기 돼지들아, 문을 좀 열어주렴. 어림없고요. 몸집 크고 성질 고약한 늑대는 털 한 가닥도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늑대님. 겁없는 아기 돼지로구나. 좋아, 이 집도 힉김을 후후 불고 콧김으로 후후 내뿜어서 날려주지. 아이고 숨차. 왜 집이 안 날아가지? 그거 보십시오, 늑대 아저씨. 아무리 해도 우리 집은 날려버릴 수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건방진 녀석, 굴뚝으로 들어가. 널 당장 잡아먹고 말 테다. 어떻게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려나봐. 무서워. 늑대는 매우 화가 나서 굴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내 돼지는 벽난로에 한가득 물을 담은 커다란 솥을 놓고는 불을 붙이기 시작했죠. 못된 늑대야, 뜨거운 맛 좀 봐라. 드디어 집으로 들어왔다. 아니 이게 뭐야? 뜨거. 늑대 살려. 와, 막내가 못된 늑대를 쫓아냈어. 이 정도는 뭘? 막내가 해냈어. 와. 늑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막내 돼지는 형들과 함께 튼튼한 집에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피엔딩. The end. 와, 역시 네, 아.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무려 1인 3역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슈가 씨? 저 잘했나요? 역시 영화 배우죠. 이제 B역을 맡은 B 씨. 저도 영화로 한번 출연했는데 슈가 역의 슈가 역. 네네네. 네, B역의 B역. 와, 정말 엄청난 연기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첫째, 둘째 막내 돼지 연기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일단 첫째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구연동으로 봤을 때 몸집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평소대로의 그런 철부지 목소리로 좀 컨셉을 잡아야 됐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얘도 조금 뭔가가 부족한 친구라서 아무래도 부족한 돼지다 보니까 약간 좀 귀여운 목소리로 약간 좀 방심 이런 걸 좀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막내 돼지가 이제 멜빵 있고 안경 쓴 막내 돼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아무래도 두뇌가 명석하고 이런 친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네, 톤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캐릭터 해석이 일단 대박이었고 중간에 그 첫째와 막내를 오가는 둘째와 막내를 오가는 그 애드립들이 와 이거는 정말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이거는 정말 연기를 당연히 했던 사람이니까 영화 배우 비역에 비를 한 이제 아, 비시니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연기 아니었나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이 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실 그 결말 좀 까먹고 있었어요. 이제 그 벽돌로 집을 짓는 것까지 기억이 났었는데 뭐 동화를 안 읽은 지가 한참 오래됐으니까 늑대가 도망갔구나. 네, 맞아요. 이게 아, 굴뚝으로 이렇게 들어올려다가 이제 음, 그 아무래도 엄청 큰 벽돌로 지은 집이라 가지고 이제 그 굴뚝에 불을 피울 수가 있었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일단은 늑대가 굴뚝까지 들어갈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해봤는데 후 불면서 과호흡이 올 뻔했어. 막 머리에 핑 돌더라고 이거 진짜. 아니 나무를 날릴 정도의 폐활량이면 애진작에 과호흡 와서 그냥 핑 돌아서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늑대가 아무래도 아우 이걸 굉장히 많이 하다 본 친구다 보니까 그 복식 호흡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친구라고 알고 있어요. 공기 반 소리 반.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나무까지 날릴 수 있었다. 나무도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한옥이 나무로 지어지잖아요. 이 나무를 불어서 날린다. 아무리 동화지만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싸리 그냥 좀 때려 부셨다. 뭐 그런 쪽이 좀 더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벽돌도 이제 뭐 현대 같으면 이제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무너뜨린다든지 뭐 방법은 많았을 텐데 일단 굴뚝이 있다는 시대에서 약간 조금 아쉽다. 항상 제가 동화를 읽고 나면 항상 아쉬워. 별주부전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별주부전 내가 모릅니다. 도사가 나타나서 그 약을 주고 끝나요. 용왕님 약을 주고 끝나. 아. 토끼는 도망가고 그 별주부인 그 자라는 우는데 도인이 나타나서 약을 주고 끝나. 어떤 교훈이 있지? 그 좋은 사람을 만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뭐 그런 건가? 약간 샌님 달린 결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 충돌하나요? 그 여동생이 빌런이야. 그래서 여동생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에이 바보 호랑아 우리 그 옆모습 비친 뭐 그 모습은 우리 나무 위에 있는 우린데 아니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막 그 오빠가 이렇게 참기름을 바르면 올라오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는데 안 되니까 에이 바보 도끼로 찍어서 올라오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동화 쪽으로 되게 성격이 못됐네요. 빌런이야 빌런.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진짜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와 영화마다 답답한 역할이 그런 하나씩 역이 있죠. 이제 그런 역이 있는데 약간 그런 빌런 역할이 여동생이었고 아하. 마지막에는 결국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끊어졌죠. 떨어지죠. 그래서 저도 요즘 동화를 새로 읽는다니까. 제가 영화를 보는데 네. 썩은 동아줄에 떨어져도 네. 또 마지막 장면에 또 살아나서 오는 경우가 그치. 좀 있더라고요. 그 최종 빌런은 그렇게 살아 돌아오죠. 네. 약간 타노스처럼. 그리고 손가락 한번 튕겨 오잖아. 이렇게. 시즌 2가 시작하고 근데 그때 애석하게도 그 무슨 수수밭인가요? 그 수수밭에 떨어져가지고 뭐 수수꽃이 뭐 빨간색이다 뭐 그런 이제 뭐 말이 있는데 그 호랑이가 글쎄 그 호랑이가 말을 한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조금 해석 오류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기 돼지가 말을 한다는 거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 돼지는 하늘을 못 보거든요. 그치 돼지는 왜냐면 평생 하늘을 굴뚝에서 못 봐. 올라오는 거를 못 봐요. 그치 여기서 나오네 캐릭터에서 여기서 나오네 돼지라는 게 왜냐면 맞아요 돼지는 그 평생 하늘을 못 보고 이제 죽는다 그러더라고 네. 와 이게 진짜 이 여기서 굴뚝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진짜 다르다 모르면서 진짜 다르다 와 진짜 다르다 근데 이 족발로 이렇게 집을 지었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 어렵긴 해요. 이족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쵸. 했었을까? 아니면 뭐 하청업체를 썼었을까? 아니면 뭐 해주시는 이제 뭐 타일 공부터 시작해서 뭐다 부르셨나? 아니면 벽돌이 사실 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돌을 재련을 한다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아무튼 오늘 완벽한 캐릭터 해석을 해주신 비씨 정말 대박이고요. 일단 댓글 한번 읽어보시죠. 하트가 많네요. 족발이요? 그쵸. 돼지는 족발이죠.
이렇게 생긴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하트가 100만 개, 하트가 100만 개가 뭐야? 훨씬 더, 200 거의 50만 분이 듣고 계세요. 보통 제가 거의 끝날 때쯤 거의 한 300만 분이 듣고 계신데, 아니, 저 돼지가 거꾸로 뒤집어지면 하늘을 볼 수 있죠. 이런 분,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렇게 한 바퀴 구르면 되네. 야, 굴뚝 앞에서 몇 바퀴를 굴렀는 거야. 언제 내려오나 하면서, 불지필 타이밍 재면서 몇 바퀴를 굴렀을 거야. 이게 되게 명석한 아기 돼지 삼형제구나. 장난 아니다. 땡기네요. 뭐가, 족발이 땡긴다는 뜻인가? 갑자기. 쭉 당기십시오.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열심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동화, 맞아요. 수학까지 0점 받았대요. 아이고, 괜찮아요. 뭐 저도 16점이었는데요. 수학 몇 점이셨어요? 저 수학은 네. 제가 옛날에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쵸. 뭐, 인생에 그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전공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목을 꺾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거는, 그러면 사망이죠. 안 돼요. 네, 목을 꺾으면, 네. 척노리스처럼 이렇게 목을 꺾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막내돼지한테 반했대요. 막내돼지 목소리가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선균 씨 목소리랑 굉장히 비슷했는데. 봉골레 파스타 하나. 예. 바로 개인기 하나 나왔고요. 네. 방금 밥 먹었는데 족발 먹고 싶어요. 그쵸, 먹고 싶죠. 네. 전 밥 먹어가지고. 자, 태용 오빠 셋째 돼지 사춘기예요? 사춘기라는데? 사춘기를 빨리 지났어요, 얘가. 보통 약간 13살, 14살쯤부터 이제 사춘기가 있는데, 이제 더 일찍이었구나. 몇 근데 살이지? 얘는 어릴 때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 얘 연년생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2년이죠. 네, 2년인데. 2년 차야, 그러면. 그러니까 되고. 첫째, 둘째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운 거죠, 얘네들은. 되게 어린 나이 때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변성기온 셋째 5살 정도 되는데 명석한 셋째 막내가 여자였구나. 네, 맞습니다. 오라버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막내가 중저음에 굉장히 멋있는 목소리를 가진. 없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셋째 돼지 여동생이라는 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멋있는 목소리죠. 자, 5살이에요? 연결이 불안정하대. 연결이 불안정하대. 지금 떴어요.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다 들리시긴 하신가요? 시간이 다시 됐다. 다시 됐다. 이게 뭐 어쨌든 뭐 다 기록이 되고 있을 테니까. 방탄 연기로 뜬 거잖아요. 아니었나? 우리가 네. 그쵸? 우리가 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닌 거라고 네, 확실하게.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관객을 이제 동원한 방탄소년단.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원래 같으면 지금 막 광고 나가고 좀 쉬었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해야 되는데 저희 라디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연달아 1시간 달려요. 오늘 또 시끄러웠다 너의 목소리로 읽어줘 였는데요. 이제 BC의 맞춤 제작 코너가 시작할 시간입니다. 일단 너무 기대되고요. 이제 네. 저를 위해 어떤 코너를 준비하셨는지 저는 가장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이번 주에는 그림을 좋아하는 태영 씨가 나오신 만큼 그림에 관련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림 스무고개입니다. 저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스무고개는 들어봤죠? 네. 뭐 이렇게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네. 그걸 그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아는 스무고개랑 비슷한데요. 그림 스무고개는 한 사람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의 생김새를 스무고개로 묘사해주면 상대방이 그 묘사만 듣고 그림을 그려서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네. 네, 게임 방법은 A가 마음속으로 감자라는 키워드를 생각합니다. B는 A가 불러주는 스무고개 묘사를 듣고 그림을 그려갑니다. 예를 들면 동그랗게 생겼다, 울퉁불퉁하게 생겼다, 껍질이 있다, 점이 있다, 뭐 황토색이다, 흙이 묻었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힌트를 하면 이제 20개를 듣고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우리가 맞추면 되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도 비록 진행은 둘이서 하지만 남의 여러분들도 지금 빈 노트를 꺼내시고 저희 둘이 내는 20곡의 묘사를 그림으로 그려서 맞춰보세요. 노트와 펜 준비할 시간 드릴게요. 저도 이거 어디 갔죠 그거? 우리 그거 여기 있네요. 네. 우리도 지금
저희가 두 번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텐데 네. 이거를 많이 맞추는 사람한테 상품이 있어요. 저번 주에는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오. 있었는데 제가 이겼어요. 오. 네,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저한테 선물을 했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상품을 안 받아도 저는 빅히트한테 받을 상품이 있거든요. 뭐지? 위버스 저는 아, 네 위버스 공로상? 상이고 아무래도 그 상금을 빅히트한테 받아야 되는데 오케이. 저 네.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다 펜과 종이 준비하셨나요? 자, 이제 선공 누가 할까요? 가위바위보로 정하시죠. 네. 안 해면 이거 가위바위보. 자, 네, 제가 좋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성공. 제가 후공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색깔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담겨져 있어요. 어딘가에. 이것은 모자가 초록색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담기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져요. 저 정답 할 것 같은데. 정답 바로 가실 겁니까? 네, 칠성사이다. 정답. 와우. 그림으로 그려보시죠. 네. 이것은 어딘가에 담겨져 있다. 투명 색깔이다. 어디에 담겨져 있다. 바로 아네. 이거 어떻게 칠성사이드를 바로 아냐 진짜. 칠성사이다 또 이것은 또 뚜껑이 초록색이다라고 하시면은 맞아. 이거는 진짜 제가 어쩔 또 수가 없지. 초록색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초록색이라고 하면 뭐 예. 바로 나오죠. 이거는 내가 너무 쉽게 했나? 네, 뭐 이거는 모자 때 약간 웨이크를 줬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이거 노련해요. 약간 좀 전곡을 찌르는. 네. 이제 공격하시죠.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 20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다 나오지.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것은 아이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일단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합니다. 오케이. 이것은 최첨단으로 추천다니. 지문 인식이 와, 가능합니다. 지문 인식까지 돼? 뭐 도락 같은 건가? 이것은 사운드도 정말 빠방하게 잘 나옵니다. 혹시 AKG가 들어가 있는 그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알듯 말듯한데. AKG 제가 좋아하는 헤드셋인데 다음 이것은 정말 좋은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카메라 화소가 담겨 있습니다. 와, 그러면 약간 잠깐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카메라인가? 이것은 찍으면은 잔털도 보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자, 다음. 지금 제가 몇 곡이었죠? 지금만 한 8곡? 8개? 지금 뭐 20곡까지 뭐, 가면 뭐. 이것은 가격 대비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DSLR 이런 건 아닐 테고.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돼? 카메라인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카메라인데 사운드가 빠방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뭐야 그게? 21세기 그런 게 있다고?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어 지금? 저희의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도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입틀 막 지금. 와, 그게 가능하다고? 진짜?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그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해? 요즘 와. 시대는 이게 저 다음. 이것은 이것은 일단 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면 좁혀진다. 디자인으로도 약간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 아, 이거는 약간 알겠는데 조금 더 가볼까요? 일단은 저 이제 세 가지로 딱 좁혀지네요. 세 가지로 딱 좁혀지는데 이것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얘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모든 걸 답해줍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어떻게 그걸 대답을 해. 무슨 뭐야 저기 뭐냐 로봇이야? 뭐야? 그거 어떻게 그런 게 있다고? 이것은 최첨단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 와, 아 진짜 모르겠다. 이제 다 왔는데 이제 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아, 이거 뭐 붙나? 뒤에 뭐가 붙나? 근데 색깔 여러 가지로 하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 아, 이거는 마지막으로 해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보고 놀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 돌아가셨잖아요. 놀랄 것 같다고요. 아, 네. 아, 양자역학을 부정하셨던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보면 놀란다. 아, 자 갑니다. 갤럭시 S20. 아, 아쉽습니다. 갤럭시 Z 플립입니다. 아, 이거 아쉽다. 아니야, Z 플립은 그렇게까지 많이 확대가 안 돼. 이거 아쉽다. 아니 그렇게까지 확대가 안 돼. 너 잘못 설명했어. 그 잔털까지 보는 갤럭시 S20 이런 말이야. S20 플러스 아니면 울트라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플립은 Z 플립 이번에 나온 건 약간 좀 멋있습니다. 네, 참.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또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자, 저 먼저 갑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동물입니다. 네. 네 발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네. 그 털이 있습니다. 네. 눈이 두 개고요. 네. 코가 하나고요. 네. 입이 하나입니다. 지금 몇 개고 했죠, 제가? 지금 7개 했어요. 그다음에 귀가 두 개가 있어요. 꼬리가 있고요. 네. 발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다. 네. 때로는 느릴 때도 있어. 느리다. 그리고 뭔가 얘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보고 있으면 뭐야 얘 왜 이래? 네. 이럴 때가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옷을 입을 때도 있고요. 네. 몇 개 했죠 지금? 한 13개 했죠. 15개. 네. 그리고 아주 이 화려한 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화려한 털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친구도 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지금 3개 남았나요? 네. 그리고 사람이 주는 걸 잘 먹어요. 네. 그리고 뭐였지? 그리고 눈이 진짜 예뻐요. 네.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 정답. 일단 홀리는 절대 아니에요. 홀리 사람 싫어합니다. 맞아요. 네. 홀리. 전 연탄이. 땡. 정답은 얼룩말이었습니다. 얼룩말이 사람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지.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아프리카 가면 야생 얼룩말한테 한번 말 걸어 보셨어요? 네, 말 걸어봤죠. 아프리카 갔는데 이 창문 열고 가는데 이 얼룩말이 이렇게 창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얼룩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개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네. 이것은 이것은 눈이 2개입니다. 코가 하나고요. 입이 하나입니다. 음. 속눈썹이 있습니다. 성수 필요하지. 귀가 있고요. 귀가 있고. 귀가 몇 개? 2개인가? 귀가 2개죠. 아, 두 개. 하나 있으면 없지. 그지? 스테레오로 들어야 되니까. 이도 있습니다. 아, 이 있지. 이 있어야 되지. 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어. 이 많어. 이것은 2발로도 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사람이네. 일단 사람. 2발로도 설 수가 있습니다. 로도. 오케이. 네. 2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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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을 좋아합니다. 풀을 좋아해? 오, 풀을 좋아한다. 풀. 이것은 잘 때 으르렁거립니다. 으르렁거린다. 잘 때? 네. 뭐 자기 전 아니 뭐 안 잘 때도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으르렁. 잘 때 으르렁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이것은 굉장히 바빠요. 바빠. 네. 왜 바쁘지? 뭐 사냥을 할 때도 있고요. 사냥을 한다. 사냥을 한다. 뭐 이것은 그냥 산책 나갈 때도 있고. 산책. 고양이는 산책이 안 되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앉아 가만히 앉을 때도 앉아 있을 때 있다. 오케이. 입은 바빠요. 입은 바빠. 네. 입은 바빠. 지금 몇 개 했죠? 13개예요. 이것은 키가 좀 큽니다. 일어서면. 키가 크다. 키가 크다의 기준이 뭐지? 우리보다 키가 크면 큰 거죠. 뭐. 우리보다 크다고? 네. 그래. 자, 다음. 이것은 몸에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다. 털. 그 다음. 이것은 이것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데 나도 사람인데 사람을 좋아하면 어쨌든 이것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다음. 근데 사람을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애매하네. 이것은 몇 개 안 남았어. 털이 빨리 기릅니다. 오케이. 중간에 털갈이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털갈이를 해야 돼? 네. 털갈이? 오케이. 또. 340만 명 넘어갔습니다, 지금. 네, 이것은 뭘 할 때 제일 멋있습니다. 정답. 네, 김남준. 정답. 이거 맞았어! 김남준이야! 그림이야! 그림이야! 그림. 남준 어떻게 그려야 되냐? 남준이. 김남준. 와. 네. 야, 이거 이렇게. 김석진, 김남준 두 개 막 고민을 하다가 털이 빨리 자란다 해서 김남준인 거 알았지. 털갈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면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뭘 할 때 멋있다. 나 이것 때 딱 느꼈어. 그리고 으르렁거린다. 잘 때도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린다. 아주 그냥 딱 그 정도 알았지. 맞았다고? 입이 바쁘대. 맞아, 입이 바쁘다 그래서 키가 커. 그래 일어서면 나보다 크잖아.
와, 산책을 시킨다라는 표현. 와, 사냥을 한다는, 남준이가 사냥을 한다? 무슨 사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게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가 많지. 사람은 이가 많지. 네. 와, 이거는 전곡을 찔렀다. 되게 이거는 아쉽다, 진짜, 이거. 와, 이로써 되게 아쉽네. 이로써 무슨 분가? 아, 아쉽게도 상품은 이제 다음 주로 네, 알겠습니다. 2월 되는 걸로 네. 하고 이제 이거 뭐 댓글 읽으면서 한번 반응 한번 보시죠. 네. 남준이 산책 시켜줘. 아, 진짜 웃겨. 아, 나 맞춘 나도 신기해. 아, 이거 어떻게 맞췄지? 와, 이거 진짜 맙소사 남준이야. 와. 털갈이에서 빵 터졌대. 아, 오늘도 레전드를 찍는구나, 이렇게. 와. 방탄은 개그로 떴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어. 아, 요즘 그냥 예능인이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곰인 줄 알았대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 곰. 그 남준이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설 때는 이렇게 되게 깔끔하지만 이제 평소에는 이제 수염이 좀 자라가지고 네. 수염이 되게 좀 많이 자라요. 이틀 정도 안 깎으면 맞아요. 사람이라고 1도 생각 안 합니다. 이 남준이가 들으면 안 될 텐데. 이 남준이라면 크지. 남준이 크지. 크죠. 남준이 잘 때 코 많이 걸어요. 요즘 잘 안 요즘 안 걸어. 걸어요. 요즘 잘 안 걸어. 그래서 남준이 그래서 형이- 으르렁이라고 네, 했나 봐. 그래서 으르렁. 예전에 같으면 이제 드르렁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호르렁 약간 이런 느낌. 김아름인 줄 알았대요. 잘 때 으르렁거린다고 해가지고. 털갈이가 제일 웃기대. 네,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태태가 웃겼어. 자, 여러 올라오는데 홀리의 TMI. 홀리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림 그리신데요. 오늘 말 듣고 영감을 받고. 오. 아마 오늘이 제일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닌가? 350만 분? 이참에 제모도 이야. 나쁘지 않대. 제모 나쁘지 않죠. 제목 나쁘지 않죠. 제가 한 번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염이 나지 않아요 이제. 전 지금 수염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예전에 저는 근데 수염이 좀 안 한 편이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소자로 났어요. 소자로 이렇게 멀리서. 지금 제가 어떤 수염이죠? 지금 안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길러도 멋있게 안 숱이 길러요.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이 이게 약이 길러줘야 있어. 되는데. 미 땡땡땡땡 미 땡땡땡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바르면 숨 나는 거 있는데 부정형이 막 눈썹이 막 자라고 네. 그런다는 소문이 있고. 어떻게 네 발로 걷는지 가끔씩 걷지. 남자 가끔씩 네 발로 네, 뭐 걷지. 어렸을 땐 누구나 다 걷죠. 그쵸. 역시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어렸을 때. 와, 그 스핑크스 아니냐? 어릴 땐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뭐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뭐 세 발로 걷는 뭐 거의 스핑크스. 네. 김 스핑크스. 자, 세 번째 게스트 꿀FM을 찾아온 BC. 네.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그 라디오로 한다는 거를 처음 들어가지고 원래 보통 당일날 안다고. 이게 분명히 스케줄표에 써져 있는데 네. 당일날 나 가야 돼요? 약간 이렇게 네, 된다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네. 이제 대본도 있다고 하니까 맨 처음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아무래도 하지. 약간 대본이 있으면 대본만 읽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재밌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재밌지. 다행이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정말 나름 되게 힐링이 된다고. 이게 재밌었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서 힐링되고 나도 라디오 올 때 좋아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 쉽게 약간 영향이 좀 한몫을 하지 언제 않나. 한번 테테 FM에 한번 나와주세요. 그럼요. 좋아요. 예. 너무 좋지. 너무 좋죠. 뭐라 해라고 네. 보이는 라디오 해요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때는 그 수염 밀고 오면 돼요. 오케이. 난 수염이 안 난다니까요. 저는 수염 밀고 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 셀카 한 장 띄우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네. 셀카 지금 찍겠습니다. 네. 한 장 찍으라고 진짜 한 장만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이거 들고. 네. 자, 잠깐. 우리 살짝 요런 각도 찍자. 빛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네. 예. 오케이. 타이머? 오케이, 좋아. 그리고 자, 찍겠습니다. 한번 더 찍자. 네. 한번 더 찍자. 네.
아 이거 좀 어두워가지고 뭐 내가 뭐 잘 못 찍은 거 왜 이렇게 붉게 나와? 내 필터를 좀 잘못 너무 걸었나? 좋은데요? 내 필터를 뭐 잘못 걸었나 봐. 아 이게 원본이. 네, 그렇습니다. 네. PC를 보내기 전에 이제 사진 찍었고. 네. 이제 쿨하게 가시면 돼요 이제. 네. 일단은 뭐 네. 뭐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통은 진짜 쿨하게 퇴장하셨어요. 문 열고 그냥 갔어요. 뭐 아미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네. 어버이날 때 그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쓴 곡을 들려줬어요. 그때 한번 우리 여행 갈 때면 제가 들려줬잖아요. 차에서. 그 곡을 써서 들었는데 이제 아빠가 눈물 찔끔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곡을 아무래도 팬분들도 아미분들도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길래 제 밑에 수록곡에 넣으려고 와 합니다. 밑에 뭐 저는 언젠간?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슈가라는 분은 그 믹스테이프 냈을 때 이제 어거스티라는 이름을 쓰기는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다가 뭔가 새로운 예명 하나 지으실 생각 없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네. 그 곡부터 일단 완성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오늘 강력한 스포 하나 해주고 가셨네요. 와 믹스테이프 네. BC의 아주 멋진 믹스테이프. 언젠가는 네, 제가 한번 찾아뵐 날이 있지 오케이. 않을까 오케이.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미 여러분한테 인사하고 이제 쿨하게 네, 가면 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그 아미분들 이제 뭐 라디오처럼 이렇게 잘 들으면서 힐링하셨는지 궁금한데 힐링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 완벽한 마무리였어. 완벽한 마무리였어. 자, 가시죠. 자, 벌써 세 번째 게스트인 BC와 함께 한 꿀FM이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힐링 되셨나요? 재밌었다면 오늘도 댓글창으로 소리 질러주세요. 이게 하고 나면 민망하다고. 안 올라와가지고 바로 안 올라온다니까 이게. 디셈버 BA라는 예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고, 소리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끼야 올라오고 있어요. 370만 명이 이제 넘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한 400만이 가까운 청취자분들이 듣고 계신데, 자, 원래 이때 뭐 광고도 나가고 이제 뭐 좀 잠깐 좀 쉬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갑니다. 지난주에 청취자분들의 후기를 읽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들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 방송 후기를 몇 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린 게 3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쉽디 꿀FM 덕분에 세러데이 나인 너무 재밌었어. 너의 목소리로 들려줘. 코너 고정된 거 축하하고 석진 게스트가 넘나 열연해서 동화가 스릴러로 변했잖아. 들은 김에 명연기 펼친 남준 게스트 별주부전도 복습함. 그때 안 들으셨구나. 그 레전드였죠. 자, 다음. 모두가 동떨어진 섬같이 느껴지는 나날이지만 아미들은 늘 방탄으로 함께해서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고단하거나 혹은 신나는 주말 저녁에 어김없이 찾아와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늘 이 섬에서 다시 만나길 바래요. 저도 정말 공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스타디움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꼭 다시 만나길 바래요. 태양살이 하면서 특별하지도 딱히 할 것도 없는 주말이었는데 쉽디 덕분에 특별한 주말이 되었어요. 오늘도 즐거운 수다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쉽디. 사실 원래는 토요일날만 오다가 오늘 금요일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딱히 없어요. 이유라 그냥 금요일날 오고 싶었어요. 식상하잖아요. 토요일만 계속하면. 그래가지고 오늘은 금요일날 찾아뵀는데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게스트 BC와 함께 너무 즐거운 이야기 나눠서 너무너무 좋았고, 자 다음 꿀FM. 오늘은 뭔가 더 텐션업, 정신없음, 신남 이런 느낌. 꿀FM의 진짜 장점은 운전하면서도 안전운전하며 들을 수 있다는 거. 운전하다 타니들 V앱 키면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꿀FM은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성실하게 찾아주는 쉽디 꿀FM 칭찬해 감사합니다. 칭찬까지 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끔씩 뭐 이렇게 뭐 작업하다 안 되고 그러면 꿀FM 듣습니다. 재밌더라고. 내 목소리인데 내가 한 말인데 아 내가 저도 저랬다고 이러면서 재밌게 듣고 있어요. 저도 라디오 듣는 거 좋아했었어요. 요즘 또 간혹간이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간만에 빙고 해봤어요. 단톡방에서 덕친들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빙고 했어요. 주말에 퇴근하고 선물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니. 제가 선물이 되었군요. 너무 감동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빙고 게임 재밌었어요. 한 줄도 성공 못했지만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도 있고 석진님이나 슈디님이 몇 주 완성했다고 할 때마다 긴장도 살짝 되고 살짝 승부욕도 생기고 오늘 방송도 행복했어요. 사랑하고 보라해요. 저도 보라합니다. 보라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특히 내가 역전 역시 언더독은 승리한다. 버티면 이긴다를 보여준 그런 빙고 게임이었죠. 책에서 떨어진 쪽지를 섬이라고 표현한 민혁이 정말 천재.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슈디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섬의 이름은 슈디섬이고 슈디가 우리들에게 그 섬을 알린 거지.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나의 비타민이 되어서 고마워요. 슈디 사랑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쪽지를 이제 그 붙여놨다 했잖아요 작업실에. 근데 그냥 작업한다고 너무 정신없다가 한번 다시 무심코 봤거든요.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거기 마지막에 그 수고했어요 오늘도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엔딩 멘트도 수고했어 오늘도잖아. 그래서 와 그게 이게 선물 팬분한테 선물 받았던 거였는데 이렇게 여는데 툭 떨어졌던 거지. 그래서 와 이게 되게 영화 같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학창 시절 엽서에 고이 써내려간 내 사연이 소개될까 숨죽여 들었던 라디오가 생각나게 하는 슈디의 꿀FM.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이 시국 집콕 라이프의 꿀FM 힐링 한 방울로 매일이 행복하고 매주 토요일이 더욱더 기다려져요. 엔딩 멘트에 큰 위로를 받으며 윤기도 수고했어 오늘도. 아 엽서라니. 아 나도 했는데. 아 나도 했어. 나도 엽서 했었어. 아 이거 되면 막그 예전에 상품도 줬었다고. 그 PPL 붙고 이제 그 광고도 있어가지고 한 막 이렇게 막 읽고 사연 읽어주고 그래서 나온 게 신청곡이었죠. 제가 피처링한 엽서라니. 동년배인가? 쉽디를 매주 만날 거라고 기대 못했는데 알람 뜰 때마다 기쁜 오임 중입니다. 쉽디 목소리 길게 들을 수 있는 본격 기호강 방송 듣다가 급 메모 어플로 빙고판 그려서 동참했는데 영빙고 시소를 불러주길 기다렸더랬죠. 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꿀FM 최고.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이어폰으로 눈 감고 듣는데 정말 힐링돼요. 좋아하는 가수가 이렇게 책 읽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추천해주는 것도 요즘에 뭐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고 제가 더 좋죠.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400만 명의 청취자가 듣는 라디오를 할 수 있는 제 하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자주 재밌고 위로되는 소중한 콘텐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슈가슈가 슈디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할게요. 매 순간 감사합니다. 슈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육행시 하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즐겁게 듣다가 합니다. 그래서 육행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슈디, DJ의 능력이 있으시네요. 의자에 앉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 꿀 떨어지는 목소리 듣는데 벌써 끝났어? 팬밀리랑 같이 들어도 좋은 슈디의 꿀FM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약간 이모지라고 하죠. 이거 눈에다가 웃는 거 빙글 웃는 거. 아유 감사합니다. 유경씨까지. 제가 읽어드린 후기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후기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쉽게도 더 읽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읽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꿀FM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도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종료 후에도 역시나 후기 올려주시면 되고요. 해시태그는 샵 0613fm _0515 오늘 날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샵 0613fm _0515 오늘 날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금요일 밤에 찾아와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내 돼지의 벽돌 집처럼 단단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 만났을 때의 그 행복함과 서로의 마음은 더욱 크고 단단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사실 코로나로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그 더 단단하게 붙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냥 많이 그립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그리워요, 서로가. 너무 뛰어놀고 싶고, 너무 소통하고 싶고, 너무 눈 마주치면서 노래하고 싶고, 랩하고 싶고. 저도 여러분과 마음이 같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라는 슈디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보낸 당신의 주말이 더더욱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미들 수고했어. 오늘도